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7월 24일 지금 오전에 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오후장에 영상을 좀 촬영하는데 일단은 오늘 새벽 영상을 안 찍어드린 건 죄송합니다. 왜냐면 어제 하이닉스 영상 찍었을 때 좀 서운하다고 언급을 드렸었고 어제 좀 반등이 나오니까, 그리고 NXT에서도 반등이 나오니까 저를 좀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안 찍은 것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찍을 수 있었어요. 왜? 이거 미국장 보자마자 사실 찍을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위험하다는 말을 굉장히 좀 싫어하기 때문에 좀 요즘 좀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좀 말씀드렸지만 상승 시작이라고요 하면서 15시 30분 장마감 하자마자 외국인들이 1.3조 숏포지션 베팅 해가지고 오늘 좀 위험하다고 언급을 드렸어요. 보시면 자, 서운하다고도 언급을 드렸죠. 올라가니까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 영상을 좀 잠깐만 좀 1.2배속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 증시가 강한 게 이 순환매 쪽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뭐 태양 그리고 풍력 막 이런 친환경주들 그리고 전선 전력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니까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보시면 네, 이래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했어요. 강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양봉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 코스피가 굉장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수 동반으로 해서 올라간 거였는데 이 외국인들은 빠졌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장마감 직후에는 얼마 빠졌다? 들어가냐면 아까 롱포지션이었잖아요. 제 삼성전자 영상 보시면 5천억 정도 플러스했는데 3시 34분에 장마감 직후에 마이너스로 빠졌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됐었을 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400억. 그럼 총 얼마 빠졌습니까? 1.3조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 네, 이것 때문에 안 들어갔고 결국 외국인들의 방향만 읽어도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다,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급이 강한 게 아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댓글로도 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6월 2일부터 위험하다고. 근데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CPI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CPI 때문에 내일 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월 10일에 제 영상을 보시면 7월 10일 맞고요. 7월 10일에 제가 일본 CPI, PPI 예상치 상해가 나왔고 금요일이라 오장에 빠질 수 있는데 저는 분할 매도를 가져가겠다. 하이닉스 227만 원 이상. 저렇게 분봉을 보여주면서 227만 원 계속 언급드리면서 제가 이때 차트도 진짜 명확해요. 227만 원 윗꼬리 달리면서 바로 음봉이 나왔죠. 우하향 추세라는 거예요. 우하향 추세. 확정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하는 차트입니까 지금? 오히려 이 윗꼬리들을 연결해 볼까요? 여기 어제 윗꼬리, 그다음에 이때 윗꼬리, 이때 윗꼬리, 이때 윗꼬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만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웃긴 것도 제가 7월 14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170만 원 이탈했을 때 추가 매수를 가져가 보자. 보세요. 하이닉스만 낙폭 거세지는데 170만 원 이탈 시 확보하는 물량 70% 들어간다고. 이런 낙폭 구간일 때는 완벽하게 추가 매수를 들어가긴 해요. 근데 지금 보게 됐었을 때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래량 터졌을 때 보시면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터지고요, 빠질 때 거래량이 터지고요, 빠질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고 있어요. 완벽하게 하방을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 미국장은 왜 빠졌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우리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가져가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 좀 힘이 되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다 김교수 화이팅, 하이닉스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어제 밤부터 이렇게 뭐가 나왔고 야선이 왜 떨어졌는지 이렇게 언급을 드리자면, 자, 일단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가 90달러 임박했고 미국 10년물 그리고 30년물 금리가 폭등 중이다.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 저번 5월달 고점을 오늘 넘어섰어요. 이게 진짜 진작 미리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고점을 넘어버리니까 오늘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N달러 폭등 중이고 장마감 1.3조 숏포지션 베팅했기 때문에 베팅하는 장세가 아니다, 분명히 어제 오후 4시 34분에도 언급드렸고. 근데 NXT 또 오르니까 내가 틀렸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결국 야간 선물 폭락을 했고 경제지표 발표했었을 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단 좋긴 하는데 이 반도체 기술주들에 있어서는 고용시장이 여전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왜?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동 긴장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 주부터 노래를 불렀죠. 구글 실적 나오면 차익 실현 물량 무조건 나온다. 구글 보세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CPI 나온다고 했잖아요. CPI를 보게 됐었을 때 이전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 이 환율을 보게 됐었을 땐 환율은 여전히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7월 내내.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다. 근데 제가 보는 완벽한 추가 매수 시나리오는 한 1430원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야지 이제 환차손 부담도 안 생기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환율 트레이더들은 일단은 하방 포지션을 좀 잡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부터 언급드렸던 거, 고객 예탁금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한 번 더 털고 갈 가능성이 있다. 100조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언급드렸죠. 그래서 100조까지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개인들의 반대 매매 물량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괜히 매일 위험하다 썸네일 제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확실한 상방이면 폭등이나 추가 매수 이런 썸네일을 썼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3일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개인들 매수하는 거 보세요. 무지성 매수.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이런 반등이 나온다.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수급을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들 팔고 있죠. 2조. 그다음에 선물도 지금 오전장인데도 8천억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방을 더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제가 이 낙폭이 나왔을 때 이때처럼 170만 원 이탈했었을 때 이런 낙폭이 좀 거세졌을 때 제가 70%만 들어갔잖아요. 왜 30% 남겨놨냐? 이 170만 원 이탈하고 165만 원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이런 거 자주 걸리잖아요. 심하면 서킷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은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7월 말까지는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7월 29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잠정 실적 발표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일정들이 끝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솔직히 장 초에는 제가 예상대로 프리마켓 하락했는데 일본 CPI가 상회했기 때문에 본장 개장하고 바로 30% 매도하자고 했어요. 이전에 고점 매도 못하신 분들,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매도하기엔 늦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물타기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려갔을 땐 물타는 시점, 그다음에 올라갔을 땐 매도해야 되는 시점. 앞으로 이제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안 됩니다. 매물 소화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진짜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제가 아직 안 들어간 30%의 물량을 어디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 다음 주가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단기적인 고점에서 분할면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가만히 냅두면 수익률 0%인데 우리는 잘만 하면 세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또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디에서 분할 매도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얼마에서 최저점을 맞추고 최고점을 찍는지는 못 맞춰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사치 이때 170만 원 이탈이라 했잖아요.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167만 원까지 빠졌어요. 비슷하잖아요. 이런 근사치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6월 22일도 제가 290만 원 이상에서 50% 차익 실현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분할 매도 하자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테니까 참여하실 주주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SK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 단기적인 고점에서 저점에서 등 명확하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SK라고 남겨주세요.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 그리고 다음 주에 들어갈 물타기 시점, 추가 매수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고점에 대한 대응, 이걸 반복적으로 좀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절대 이 양봉에 속으시면 안 된다. 제가 이때도 왜 올랐대 했죠?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 이때는 ASML 기대감, 그다음에 TSMC 실적 기대감, 이때는 구글에 대한 기대감. 보세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조정 나오잖아요. 이게 차익 실현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개인들 꼬신 다음에. 물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해준 건 맞아요. 그래서 바닥이 어느 정도는 잡힐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하향 추세인 건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 SK라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공부를 시켜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래야지 감정적으로 매매 안 합니다.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선물만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